자, 민본주의 그토록 어려운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세종은 32년 동안 제위를 했죠. 그의 처세 중 신하로서 처형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시대에 우리가 실록에 기록될 만한 모반 사건이나 반역 사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세종은 관우하고 담대하고 집념이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엄청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유약하거나 유부단하지 않고 이상에 치우치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좀 많으면 성격이 유약한 경우가 많은데 세종은 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는 개성이 강하고 노회한 태종이 이제 이방원이 친위 구테타를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평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 신하들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오는 이 세종대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예하고 개성이 강한 그런 신하들을 잘 다독거려가지고 치세를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세종대왕은 아마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젊은 엘리트를 계속 양성을 했죠.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그런 기구를 둬가지고 계속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세종시대의 권력이나 구조는 세종 19년 133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요. 이때를 전후해서 이제 세종은 국가기강의 중심이었던 육조 직계 체제를 왕이 직접 이제 육조를 다스리는 그런 체계에서 의정부 사서제를 도입한 건 뭐냐면요. 왕은 의정부를 통해서 전달하고 의정부가 관할하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사를 의정부에 넘겼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육조를 관할하는 것들 왕권 직할 체제에서 이제 의정부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죠. 그래서 유연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방해서 직접 본인이 무엇을 통치하는 것보다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국사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결과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신하들의 유교적 역량이 강화되어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세종대왕의 건강 문제가 있었죠. 세종대왕은 소갈증이라고 해서 당뇨병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또 눈도 많이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눈에 좋기 위해서 온천을 다녔던 기록들이 세종실록에 많이 나오죠. 그만큼 그는 그냥 너무나 그냥 학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요, 자기가 한글 창제를 해서 이제 명나라와 사대 관계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국경도 강화했지만 또 명나라의 관계 개선에도 많이 귀를 기울였었죠. 그가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들은 뭐냐면요. 그 외치와 내치를 완벽하게 조율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서 또 학문을 또 숭상하는 그런 기풍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과거급제하면은 이제 관직에 진출하잖아요. 근데 사람 성향에 따라서 관직이 맞지 않고 자는 학문에만 열중하는 교수 스타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관계기관에 배치하지 않고 집현전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머물면서 학문을 연구하게 한 것이 바로 조선 세종 때 문화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종은 거의 무결점 스타일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후계 구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손, 단종이 피살당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 수양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죽인 건데 그게 다 이제 자기 손자가 단종이고 자기 아들이 수양대군이냐. 수양대군이
이 저기 조카를 죽이고 했던 것이 다 세종대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태종은, 그러니까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은 왕자의, 자기가 직접 왕자의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왕자들이 많이 배우면 뭔가 문제가 소지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시켰던 반면에 세종은 왕자도 교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왕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켰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오히려 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문을 배워서 정치에 관여하게 한 것인데, 그 중에서 수양대군이 이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세종 17년 때부터 세종을 대신해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고 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 세종대왕이 길을 살려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아들은 문종이 그렇게 쉽게 몸이 아파서 죽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제 문종이 병약한 문종이 일찍 죽자 자신의 아들 둘인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안평대군을 제압한 수양대군이 결국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생 안평과 금성 그리고 조카 단종을 죽이는 그런 참극을 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이 바로 수양대군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군 세종대왕의 정말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하면 포항무독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유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모든가 다 세종의 다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종대왕은요, 조선 임금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민본의 가치를 충실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백성이 문자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시기에 문자를 알게 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시렵혀서 자기 뜻을 전달하도록 한 것이죠. 수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이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을 대해서 크게 비난하는 사람이 없고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를 보면 정말로 어떤 왕보다도 처참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후계 구도에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네 아들들을 잘 교육시켜서 정치적인 무대에 내세워가지고 결국 그 정치적인 무대에 내세운 것이 수양대군이 동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조카까지 죽여서 왕이 찬탈하게 되는 결과를 세종이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만 그 시대의 세종은 그 자기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민본 정치를 실현한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세종대왕이 후계 구도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가 민본 정치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이어서 문종, 단종, 수양대군 세조에 이르기까지 참 피비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시간 동안에 민본 정치가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치적을 높이 세운다고 해서 후계 구도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본주의 정치가 참 어렵고 힘들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